였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은 100% 채울 텐데. 100% 채우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이 아예 헌법도 만들고 뭐 했는데 지금 이재명이 지금 마음 먹으면 헌법 개정까지 가능한 상태로 가죠. 왜냐하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을 해체시켜버리면 의원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190명이 전체가 의원이 되죠? 예?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새로 국회의원 뽑아도 자기들 유리한 적이 뽑으면 어떻게 되겠까요? 아예 국회를 새로 자기 하는 사람들만 하면 그냥 국민의힘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 자기들 국회의원으로 채우면 충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200명 무조건 넘깁니다. 그러면 헌법 개정 무조건 가능해요. 연방 총통제가 가능한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3분의 2가 되니까.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 사태인데요. 한번 그 다음에요. 대법원 장악후 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법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이 어디로 갈까요? 정치적 반대 세력이 누굽니까? 보수 정당, 국민의힘,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 보수 세력, 광화문 애국 세력 이것에 대한 탄압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 저항권밖에 없다는 정관 목사 얘기가 드디어 우리 눈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들과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으면 오늘 김문수 씨가 해단식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지금 당대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예 저들이 지금 이재명과 싸워야 된다. 무너뜨리게 생겼다.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대법원을 우선 장악하는데요. 한번 봅시다. 법사위 소위가 처리됐잖아요. 대법관 정원이. 법사위 소위 처리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본회의에서. 법사위로 넘어가고요. 법사위 다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본회의. 그러면은 이거 하루 만에 가능합니다. 근데 정청래가 저걸 본회의로 보내버리면 또 정청래가 뭐 당 대표 또 나온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죠. 아니 지금 190명 이거 과반이면 통과되니까 지금 190명이니까 다 합치니까 191명 아닙니까? 얘들이 하면 못할 게 없어요. 얘들이 하면. 그러면 지금 이게 소위를 그러니까 관련한 법사위 소위가 넘어가면 그다음 법사위 본회의거든요. 이건 뭐 하루면 됩니다. 대통령실로 이동한 현직 의원들 10명 정도 될 텐데 그래도 180명은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보궐선거 전에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법관 정원은 그대로 이제 되는 거예요. 이미 법사위 처리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이재명이가요, 30명 중에 26명이 가능합니다. 야, 이건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더 하지. 베네수엘라는 12명밖에 안 했는데. 12명밖에 안 했는데, 지금 우선 보면 14명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16명을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14명 중에 지금 2명이 완전 자 있거든요. 그럼 현재 18명 있어요. 예? 그 다음에 8명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임기가 끝나가니까. 그러면 30명 중에 26명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명만 확실한 우파가 남아있을 거고 나머지 26명은 이재명이가 임명했거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대법관으로 채워지게 되면 결국은 대법원에서 모든 문제 또 다 본인 셀프까지도 셀프 사면도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아예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러니까 하수기관을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지시만 하면 안 되는지. 지시만 하면 뭐 베네수엘라가 그 길로 갔어요. 베네수엘라가 어떤 사건들을 차베스나 마두로가 지시하면 그대로 판결을 내려줬어요. 그리고 무슨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럼 이런 게 돼요. 예를 들면 야당 의원들이 있다. 야, 쟤 뭐 기소해. 그러면 검찰이 또다또다 기소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원에서 죄 있다고 판명하면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법원 확정해주고. 아니면 손발을 묶되 감옥에 못 집어넣을 것 같으면 그냥
정치할 수 없는 정도의 형량을 줘서 박탈하는 거죠. 감옥에는 만약에 지금 핵심 인사들은 아예 감옥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 하니까. 무시무시한 지금 독재가 대법 완전히 그러니까 우선 16명 14대 16으로 가니까 근데 14명 중에 지난번에 우리 대법원 중에 확실한 좌파가 2명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명 중에 18명이 쟤들 편이에요. 이재명이 임명한 사람들. 그러면 12대 12대 18로 되는 거예요. 그럼 대법원은 이제 끝난 거잖아요. 이 사태를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오냐? 베네수엘라 사례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얘들이 연구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이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14명, 30명 단독 처리했고요. 개정안을. 그 다음에 방탄법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법들이. 뭐 내용을 볼까요?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재판을 정지한다. 이게 지금 법사위 통과했어요. 그럼 이제 방망이만 두드리면 돼요. 뭐예요? 임기 종료까지 재판 정지한다는 법안. 그러면 지금 이재명에 대한 모든 재판은 다 중지되는 거예요. 뭐까지 중지될까요? 거기까지요. 저기 이 지금 선거법 그 위반 거. 대법원 확정 판결 내서 유죄 취지로 내려보냈잖아요. 이것도 지금 정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거법 조항을 아예 없애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포죄 있잖아요. 이거를 아예 없애는 거예요. 야, 참 뻔뻔해도.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은 이제 국민님이 뭐 반발하겠죠.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헌재로 갑니다. 헌법재판소로. 그럼 헌재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만장일치 탄핵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헌재 재판관이 이재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헌재 재판관 지금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초청해서 2명을 취소해 버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다시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재도 완전히 장악한 상태. 그러면은 지금 이런 법안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한다 칩시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장악된데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 위헌 안 내립니다. 합헌 결정을 계속 하겠죠. 합헌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이재명의 방탄법이 그러니까 이재명 방탄법이 지금 현재로 대표적인 두 건데 임기 종료까지 재판을 정지한다? 그 다음에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대법원 선거법 조항을 아예 없앤다? 이런 것들을 아예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헌재가 땅땅땅 이거 합헌이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이제 독재 국가가 되는 거네요. 독재 국가. 강력한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조선 노동당 같은 김정은 같은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게 제가 보면 사법부가 판단을 기회 자체가 없다. 사법부가. 무슨 이야기냐면 아니 재판 중지해버렸는데 사법부가 야 유죄지 뭐지 지금 그 5개인가 지금 이재명 재판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목사님 이야기했던 지금 그 누굽니까 그 이화영 그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화영 재판. 이화영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됐죠. 예? 그런데 이재명은요. 재판 없어지는 거예요. 이화영이 또 이제 이재명이가 사면 시키겠죠. 사면권이 있으니까. 사면만이 아니라 복권까지 시키겠죠. 사면 복권할 수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이 국민들이 상당히 순진한 생각하고 있는 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화영 하면 그러면은 그 사법부가 재판을 해서 이재명을 끌어내릴 수 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아예 이재명 재판을 금지하는 법안을 낼 거고 그게 헌재에서 합헌으로 승인해 주면 아예 이재명 재판 못 해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여기서 대법원장이 대항하고 있지만 이건 뭐 힘없는 대항이죠. 공론장 열자. 제동하지만 이거 이 법원 대법원장이 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 법원 누가 만듭니까? 법원 국회가 만듭니다. 거부권을 마지막 보류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제는 본인이 대통령이니까. 거부권이 없어져 버렸고 예. 그래도 최소한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래도 이렇게 끌어왔는데 그동안 거부권만. 이제는 민주당에서 입법한 거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무조건 다 다. 통과하면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불 떨어졌습니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지금 이 국민들이 정말로 이렇게 이 선거 한번 잘못한 것이 결국은 이제 곧 깨닫게 될 텐데 그런데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죠. 늦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민주적 선거는 지난번 6월 3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제는 선거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저항으로 싸울 수밖에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 라는 것까지 지금 우리가 몰려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 공론장을 열자 했는데 어떻게 제동을 걸어요? 제동 걸 방법이 없어요. 법을 어디서 만드는데요? 국회가 만들고 국회 과반 이상이 190석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제동하는 건 우리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제동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통과시켜 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위헌 소송밖에 없어요. 위헌 소송은 헌재에서 하는데 이번에 헌재 한덕수 총리가 임명해서 2명 빼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임명하겠다는 거. 그러면 헌재 다수도 누가 돼요? 자기들 돼요. 야, 대법원 장악하지, 헌재 장악하지, 검찰 장악하지, 국회 장악했지. 장악했지. 예. 그러면은 이재명이 지시하면 아예 어떻게 되냐면 만사형통이죠, 만사형통. 검찰이 수사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 때리고 그 다음에 누가 헌법 소원해도 헌법 소원 안 들어줄 거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베네수엘라가 갔던 길과 똑같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게 이번 선거를 보니 봐도 그렇고 지금 최상병 특검법 할 때 통과시키는데 국회 그 빨간 티 입은 해병 뭐 연대가 왔다는데 해병 그 예비역 연대라는데 이제 결국은 좌파죠. 좌파 해병 중에서도 호남권을 중심하는 좌파들이 있죠. 호남 사람들도 해병대 가죠. 결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 우리는 거의 1%에서 우파냐 좌파냐가 결정될 정도로 이번에 이준석이 하고 만약에 이 표가 합쳐졌다 그러면 한 2%에서 1%대로 우리 한 10몇만 표 이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좌파와 우파의 이 나눔이 거의 똑같아질 균형이 정도로 있어요. 심각한 것이죠. 뭐 한 10대 90 이런 건 뭐 어디든지 소수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심각하다는 건 국민이 절반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그러나 뭐 지금 그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중요한 건 그래서 근데 지금 댓글에 보면 트럼프에게 도움 요청하라 제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트럼프요 미국 우선입니다. 우리 국민이 싸우지 않는데 트럼프 절대 대한민국 안 도와줍니다. 자국 우선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주한미 8군을 평택에 주둔시킨 이유도 미국의 국익이 도움이 되면 주둔하는 거고 그렇죠. 안 그러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저 필리핀의 수빅만이나 필리핀의 그 공군기지 거기 지금 다 무상으로 빌려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평택에 돈 내라고 미국 보고 돈 내라고 그러잖아요. 주둔 비용 내라고. 근데 필리핀에서는 그냥 오라고 그러거든요. 봉봉 마르코스가 아니 그때 과거에 그때 뭐 그래도 필리핀 아예 나갔었잖아요. 미군이. 그러면 저기 어떻게 되냐면 저는 우리 그 광화문 애국 국민들도 꼭 알아야 될 게 트럼프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도움이 되면 하지만 절대로 우리 국민들이 싸우지 않는데 미국이 와서 여기에 피를 흘린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6.25 전쟁은 하나님이 온 특별한 일입니다. 그거는. 그건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했던 가능해요. 거고 이승만의 개인기, 이승만 대통령의 개인적인 역량 때문에 6.25는 연합군이 와줬고 미군이 와줬던 거고 지금은 뭐 아니 미군 물러가라고 하는 반미주의자가 국무총리로 임명이 되는 나라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은 이 심각한 현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십니다. 내란 특검법이 뭐를 향하고 있느냐? 이거요, 보수 괴멸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도 했고 이해찬도 했고 이재명도 했어요. 뭐냐면 보수를 괴멸시키겠다고. 그게 지금 내란 특검. 지금 우리 사람들 잘 모르는 게 윤석열만 상대하는 줄 알아요. 국힘당, 그 다음에 아예 보수 정치 세력들, 그 다음에 광화문 전체를 향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요, 3특급 중에 하나가 내란 특급이 가장 큰데요. 이게 파견 검사만 120명이에요. 120명이면 서울중앙지검이 250몇 명 된답니다. 그러면은 서울중앙지검 반이 지금 특검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60명이에요. 내란 60명.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에는 40명. 최상병 특검에 20명. 최상병 특검은 어디로 향할까요? 이건 군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를 괴멸시키겠다는 거예요. 보수 라인 있잖아요, 군대 내에. 이번에 내란 특검도 어디로 처음에는 군대도 들어가 있죠. 내란 특검에. 그러면 이 최상봉 특검과 내란 특검에 관해서 이것들이 군대에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될까요? 군대에 예를 들면 경상도 세력이나 그 다음에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가지고 사람은 있는 장군들, 괴멸되는 거예요. 장군들 싹 갈고 줄줄이 옷 벗고 안 그러면 감옥 보내고. 그러니까 장관이 이재명이 자꾸 불을 뗄 때 국방장관을 비군인 출신으로 민간인을 장관을 시킬 수 있다 설마 나는 했는데 군대 갔다 오자는 보충력을 갖다가 안규백 의원을 국방장관을 시켜놓으니 이 군대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장관들이 그 자존심 상해서 거기서 보충력 밑에서 장군 할 수 있겠어요? 장군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군 출신 국방장관은 그래도 군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기본 양심은 있겠죠. 좌파라도. 왜냐하면 군이면 완전 좌파가 없거든요, 군대는. 그런데 만약에 안규백 같은 지금 완전히 좌파 출신이 국방장관인데 어떻게 됩니까? 군대 아주 싹쓸이 할 수 있습니다. 인사도요, 아예 그냥 보수 경상도 세력은 싹 없애 죽여버리고 호남, 그 다음에 좌파로만 싹쓸이 채울 수 있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인사권 행사를 군인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장군 진급할 때는 이게 지역을 배려했거든요. 그거 없어요. 실력과 성적도 배려했지만은 반드시 영남이 하나면 그다음에 충청 하나, 그다음에 호남권 하나 이렇게 해서 이번에 사성 장군이 3사 출신이 대통령 경호처장이 됐잖아요. 그 경우가 호남 출신 배려로 별 4개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군인들이 힘을 잃죠. 힘을 정도가요. 한번 내란으로 한번 해봅시다. 내란이 되면 군인들에게 핵심되는 내란죄가 되잖아요. 무기 사형입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보수적인 군인들이 군대에 있고 싶겠어요, 없겠어요? 군대 못 있습니다. 다 나가야지. 잘못하면 내란으로 엮이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군대에 보수적인 성향의 군인들은, 그리고 뭔가 이게 의식 있는 장군들이 의식 있는 없는 거예요. 장군들은 아예 싹쓸이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당을 한번 봅시다. 국힘당의 정당이 예를 들면 당원들이 혹은 정당의 주요 의원들이 내란죄가 된다고 칩시다. 앞으로는 이제 내란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란이 어떻게 되냐면
국회에서 야 대통령이 검찰에게 야 내란죄로 걸어 하면 검찰이 걸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법원으로 가죠. 법원 대법원 장악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란죄 선고 날까요 안 날까요? 선고 나죠. 이렇게 가면. 왜냐하면 그 이번 선고하는 놈 중에서 자기 말 잘 듣는 판사를 쓸 거 아닙니까? 호남처럼. 그러면은 내란죄에 싹 엮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란죄에 가담했던 게 예를 들면 판결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란 활동을 벌였던 정당은 있을 수 있을까요? 못 있습니다. 정당의 활동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면 그 정당을 해산할 수 있다. 해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한 내란 정당이 되는 순간 그 정당 그러니까 홍준표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와이에서. 들어오려고. 예, 국힘당은 저거 내란 정당으로 없어질 정당에 내가 거기 왜 가냐? 예, 그리고 국힘당에 지금 100 몇 명 아예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내란 정당도 대통령이 지시하면 법무부 장관이 제소하고 그러면 헌재에서 하잖아요. 헌재 6명이면 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론은 지금 김건희만 이야기하는데 한덕수 최상무만 처리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보다 훨씬 더 갈 겁니다. 군대로 갈 거고요. 군대로요. 그 다음에 의원들로 갈 거고요. 확대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장관들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란 동조 해가지고 어디로 갈 겁니까? 시민단체. 내란 선동한 분들. 네. 우파단체로요. 이미 정광훈 목사 아까 지금 거기에 나왔잖아요. 이 좌파 단체에서 정광훈 목사님 지금 내란 선동죄로 지금 고발해 놨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검찰이나 법원이 반대했지만 지금 만약에 저들이 지금 시작하면 이제 검찰 대대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수사 시작했죠. 뭐 누굽니까? 뭐 무슨 그 우파 지금 뭡니까? 박이 뭡니까? 이박 스쿨.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스쿨이거든요. 거기 지금 압수수색하고 했잖아요. 검찰이, 경찰이. 그럼 똑같은 단행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예 이 지금 기존 수사대로 다 넘겨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특검이 하는 거예요. 특검이. 이 특검이 그래서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법 결국 보수정당 해산으로 갈 겁니다. 여기 지금 문화일보 오늘 사설인데요. 120명 투입하겠다. 예? 윤석열 등 내란, 김건희 등 국정농단, 그 다음에 불법 선거 개입은 어디를 통할까요? 김건희 선거 개입했다고 치면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요? 의원들로 가겠죠. 정당으로요. 이게 지금 국힘당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 뭐라고 했어요? 제2, 제3의 숨은 내란 세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제2, 제3의 숨은 내란 세력이 있다. 숨은 내란 세력. 이게 어딜까요? 국회의원들, 장군들,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 사실은 문재인 때 적폐청산은요, 장관들이나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은 사실은 그리고 당시 어쨌든 이 의회도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도 버티고 있고 근데 지금은 어디로 갈까요? 아예 거침이 없이 갈 겁니다. 언론은 이미 다 장악이 된 상태고 언론 민노총이 장악했잖아요. 언론 노련. KBS, MBC, SBS 다 장악했잖아요. 국민일보까지. 네. 조선일보 대항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볼 땐 못해요. 조선일보 없을 텐데요. 그 다음에 이재명 방탄법 보십시오. 이재명 수사 못해요. 이게 보세요. 이재명 방탄법을 밀어붙이는데 최종 판단은 헌재. 다시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여기서 예를 들면 이거 위헌이다 소송할 거 아닙니까? 그럼 헌법재판소로 가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죠. 헌법재판소 어떻게 된다고요? 한덕수가 추천한 사람 대통령 목 2명 빼버리고 지금 이미 추천 취소했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니까 지가 네. 하겠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추천했죠. 대행이 할 거 없고. 그럼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나마도 이 헌법재판소가 지난번 8명일 때도 4대4 이랬잖아요. 오히려 5대3 이랬습니다. 8명일 때도. 근데 2명 자기가 추천하기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7대3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 3명 지난번에 이 탄핵에 찬성했던 인물들이잖아요. 저항 못합니다. 6명만 동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임기 중 재판 중단. 법사위 전체에 통과했죠. 그럼 이거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허위사실 공포죄 중 행위를 삭제시켜버리겠다. 그러면 면소 판결로 아예 그동안 재판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면소 판결로. 선거법 재판이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 지금 유죄 취지로 나왔는데 그 자체가 행위가 빠져버리니까 없는 게 돼버린 거죠. 없는 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사심제 내가 볼 때 이거 안 할 거예요. 얘들 이제 대법원 장악하면. 왜냐하면 대법원 지금 30명 중에 지금 얘들이 16명 하면 18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희대 특검법 조희대 대법원장 유죄 판결 위법성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도. 그럼 조희대도 감옥 넣겠다는 거예요. 대법원장. 이게 지금 이재명 방탄법이거든요.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코스로.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들. 이게 지금 중앙일보가 보도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경기 성남 라인입니다. 성남이 누굴까요? 이석기 제자들이죠. 전부 다. 이석기예요. 이석기. 여기에 보면 김현지 보좌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 밑에 정진상 있죠. 강의원이죠. 강의원 정진상은 한총련 출신입니다. 한총련. 그 다음에 김현지가 지금 사실은 총무비서관인데요. 총무비서관이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면 대통령실에 어떤 사람을 쓸 건지 그 다음에 인사 재정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세 중에 실세예요. 이 친구의 지금 경력을 조사해 보니까요. 제가 지금 경력을 조사한 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그 챗 GPT에 찾은 건데요. 한번 볼게요. 김현지. 98년도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98년도면 이 92년도에 그 이석기가 뭡니까 그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이 이석기가 이 북한하고 해서 민족민주혁명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동부연합 이석기가 한참 활동할 시절이에요. 이 시절에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성남에서 활동했어요. 누구 후배일까요? 근데 지금 언론에는 김현지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도 안 나와요. 어디 나왔을까요? 제가 추정할 건데는 이석기 직계 후배일 겁니다. 안 그러면 대학을 그러니까 용인 외국어대 할 겁니다. 안 그러면 대학을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인 쪽에 용인 대학이 아니라도 용인 지역에 있는 용인 외국어대 될 거예요. 이석기가 심원해요. 그 다음에 그 이재명과는 1995년부터 만났어요. 성남시장이 그 2010년도거든요. 2010년 전에 그러니까 몇 년과 15년 전에 이미 이재명이랑 만났어요. 이재명 초임 변호사 시절에 성남 시민의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 성남 시민의 모임에 이 뭡니까 성남에 병원 만들기 사업을 했거든요. 시립병원. 그 사업이 누가 했냐면 경기동부연합 이석기가 추진했던 사업이에요. 거기에 지금 변호사를 누가 했냐면은
이재명이 했거든. 그러면 거기에 지금 사무국장을 놓기는 김현지가 있어요. 그러면 김현지는 누구 사람일까요? 제가 추측건데 철저하게 이재명 아니 이석기 사람. 이석기가 키워서 이재명 측근으로 갔다가 98년서부터 붙여서 성남 시민의 모임에서 95년부터. 뒤에서 이석기는 그거를 밀고 앞에다가 이재명을 내세우고 그 뒤에서 보좌한 게 김현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재명하고 관계를 가져왔네요. 네, 여기를 보세요. 대학 시절 강경파 운동권을 활동했다. 이게 그 민주당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여기 지금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에 지금 그 노랗게 나왔잖아요. 이 인연은 30년 가까이 된 거예요. 성남 그 변호사 시절 시민사회단체 할 때부터 이어졌다는 거예요. 27년에서 사무국장을 활동. 많게는 30년까지. 예. 학생 시절부터 밑에 보세요. 꽤 강성 학생운동. 그러면 경기 지역 운동권 유명했다. 강성 학생운동이 당시 뭘까요? 98년도 그쯤에 전대협 한 청년이에요. 그리고 이석기가 활동했던 경기 동부연합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김현지는 어디서 활동한 사람이에요? 경기 동부연합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그 지역 운동권에서 유명했다 하는 것은 그렇지. 그건 이석기의 지시를 받아왔다는 얘기인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남 지역의 학생운동의 수장이 누구였냐면 이석기였거든. 그러니까 이석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김현지가 뭘 한다고요? 지금 총무비서관이에요. 청와대 인사 재정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게 이석기입니다. 그 김현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진상 강요 이건 애들 한 청년이니까 정진상 감옥에 가 있으니까 아마 얘도 풀리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러면은 청와대 누가 들어올까를 누가 짤까요? 청와대뿐만 아니라 인사를 누가 짤까요? 얘가 짜는 거예요. 그러면 김현지가 짜면 김현지는 누구랑 의논을 할까요? 하나는 이재명이겠죠. 또 하나는 누굴까요? 이석기죠. 이석기죠. 이재명 때도 그 청와대 인사비서관 그다음에 인사수석들이 이 사실상 그 참여연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연대를 누가 배후에서 조정했냐면은 박성준이가 조정했어요. 성공회 대학의 예, 한명숙이 신랑. 한명숙이 남편. 그러니까 통역당 출신. 그러면은 지금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김현지는 결국 이석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예? 이석기 연합이 이 정권이다. 대한민국 망했다고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 사실은 다 껍데기들이에요. 예? 다 껍데기들이고 실제로 내부의 인사를 장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인사가 모든 걸 장악하죠. 장악하니까. 이재명 입맛에 맞는 사람, 이석기 입맛에 결국은 김정은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 전 그래서 지금 김현지가 유명해진 건 한 번 딱 언론에 뜬 적이 있어요. 그 이재명이 국회에 있었는데 이 이재명에게 그 소환 의원님 텔레그램에 소환장이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게 김현지예요. 그러니까 검찰에 소환장 왔다고 전쟁이다. 강경하죠. 저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주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숨은 실사가 성남 라인이에요. 성남 경기. 이건 경기는 뭐 예를 들면 한총련 라인이고 성남은 누구예요? 이석기요. 이들이 지금 숨은 실세라는 겁니다. 여기도 뭐 여기 있네요. 대통령실 실무진 인선을 주도했다. 지금 이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대통령실 실무진 인선. 그럼 이게 대통령실뿐일까요? 아까 제가 다시 이야기했지만
장관, 차관, 그 다음에 주요 공직자 전부 누가 할까요? 이들이 해요. 성남 라인이. 그러면 성남 라인은 누구라고요? 뒤에 이석기.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찌 보면 이재명이가 끌고 가는 것도 같지만 우리가 볼 때는 또 이재명도 끌려가는 형태가 앞으로는 또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석기라든지 김정은에 의해서 지령에 의해서 결국은 이재명이도 오래 가긴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한다든지. 이재명 저항 못합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이종석이 지금 우리 햇볕 정책 알잖아요. 김대중 정부의 김대중 정부 때. 그래서 북한에 돈 퍼준 장본인이죠. 장본 이걸 위반한 사람이 이종석입니다. 얘를 지금 국정원장이 갖다 앉힌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껍데기인데 지금 총리하고 그 다음에 이종석 이미 대통령이 지명했잖아요. 두 사람은 뭐 국회 다수당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지명하면 다 되는 거죠. 예? 총리는 누구에게? 김민석은 서울대 운동권이에요. 이게 전학년이라고요. 이 전대협 전에 반미 투쟁을 하던, 그리고 이 전학년 주도로 미 문화원 점거 농성했어요. 이게 김민석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총리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 운동권의 핵심이죠. 그 다음에 국정원장 이종석 누구라고요? 북한에 돈 퍼주다. 그러면 북한에 돈 퍼주는 정책, 그게 북한과 연계 없이 가능한가요? 그걸 위반한 친구예요. 이게 실형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핵심인데, 국정원장의 핵심인데. 그리고 국정원장은 뭘 합니까? 아마 대대적인 그 물갈이가 시도될 겁니다. 국정원 내 그나마 남아있는 대북 정보 라인들 싹 다 이제 싹 다 그 문재인 때도요, 국정원을 아예 서버를 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북한에 우리가 심어놨던 그 북한의 우리 망원들 있잖아요. 우리들이 북한 정부 안에 심어놨던 요원들. 예, 수백 명이 일거에 다 소리 없이 사라졌답니다. 예, 김대중이 저쪽에서 정보를 줘서. 네. 예. 이게 지금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이종석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박선원이가 있어요. 박선원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사실은 정보위 하면서 실질적으로 상황 노릇하고 있잖아요. 국가정보원장으로 박선원이가 들어가진 않았어도 실제 움직일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이종석은 내가 볼 때는 이 박선원이 허수아비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박선원은 자기가 뒤에 있으니까 드러나질 않으면서, 저도 좀 박선원이가 지금 저를 고소해놨는데 한번 봐야죠. 그 다음에 김성환이 누구냐면, 이 친구는 전대협 운동권 저 앞에 이 뭡니까 전대협 연대사국장인 친구거든요. 이 지금 사실은 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실세예요. 얘는 뭐냐면 운동권 중에 총학생회장 한 게 아니고 저처럼 지하 언더 운동의 실세였어요. 연대 출신이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이런 애들이 지금 장관, 그 다음에 정무수석에는 우상호 간다잖아요. 전대협 일기 부의장 출신이죠. 서대문에 예. 이미 지금 국회의원을 안 한 대신에. 예. 그 다음에 한미동맹이 이제 아마 흔들리겠죠. 트럼프하고 통화도 못했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문화일보거든요. 트럼프하고 첫 통화 못했다.
일본과 중국도 후속 통화도 밀렸다. 그런데요, 문재인과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통령과 통화했어요. 문재인은 트럼프하고 30분간 의견 나눴고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5시간 만에 바이든과 통화했어요. 근데 지금 며칠 지났는데 이재명은 트럼프하고 통화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죠. 대통령 취임일 통화 불발 이례적이다. 그 다음에 더 밑에 보십시오. 이재명 취임식에 미 대사 등 초청 안 했다.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한미동맹 지금 다른 대사들은 뭐 바빠서 초청을 못했더라도 미국 대사는 당연히 초청해야 되는 건데 당연하죠. 대통령 취임식에. 그러니까 지금 그 뭡니까 이번에 이 미국도 어떻게 나왔냐면 중국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어요. 처음에 한미동맹은 철통 같다. 지금 첫 번째 백악관 공식 반응이 한미동맹 철통같이 한다.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국의 간섭을 우려한다. 이게 지금 그 내용이거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인데 이게 한국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중국 개입과 영향력을 여전히 반대한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거는 한미동맹 철통 같다. 이건 뭐 의례적으로 한 소리고 두 번째 지금 트럼프 하고 싶은 얘기는 중국 개입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까 다시 돌아가 볼까요? 김민석이가 어디서 공부했을까요? 서울대 졸업하고 북경서 공부했죠? 예,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했어요.清华대학은 사실은 좋은 대학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 북경대학 다음에清华대학 있죠. 북경대 청와대 인문적으로는 그 북경대고 실제로 중국의 그 뭡니까 그 주석들이 칭화대 출신들이 많아요. 이번 그 시진핑 전에 누굽니까 그 주석 거기도 지금 청와대 출신이에요. 이번에 그 시진핑 몰아낸다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사실은 김민석이가 중국의 정부의 지원 없이는 저기 갈 수 없어요. 중국 정부에서 키웠다고 봐야죠. 거기 입학시켜 준 게 중국어를 능통하게 하자는 거기는 사실 어려운 대학인데 그걸 받아준 거는 제비라든지 이런 거 뭐 다 이런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김민석이 예를 들면 그 국무총리가 된 배경에는 중국의 영향력도 있을 거다. 단순히 386 운동권뿐만 아니라 중국이 끊임없이 한국과 미국을 갈라놓으려고 끊임없이 정치인 공작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첫 열매가 맺혀진 거네 지금.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반응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북한에 800만 불이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00억 되더라고요. 100억. 이걸 북한에 송금했잖아요. 예? 이재명이 지금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이화영이가 유죄 판결 받았으면 미국 입장이 보기에는 이화영 위가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죄가 있다고 판단할까요? 없다고 판단할까요? 죄가 있죠. 있으니까 이화영이가 저거 판결받지 않겠어요? 그러면 대북 제재는 뭘까요? 미국이나 지금 북한에 물자나 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놨잖아요. 심지어는 중국도 너가 보내면 안 된다고 지금 제재하고 있잖아요. 감시하겠다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몰래 이재명이 북한에 100억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이재명과 지금 유엔과 미국이 대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이화영 사건은 그래서 그렇게 퍼지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7년 8개월 형이 확정됐어요. 대북 송금. 문제는 이게 지금 이재명은 재판 안 받죠. 재판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면소 지금 법안이 이제 통과됐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정작 중요한 건 이재명이 재판을 국내에서는 안 받지만 해외에는 어떻게 될까요? 유엔 제재 위반이에요. 그러면은 한미동맹은 제가 볼 때는 막장으로 갈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문화일보인데요. 대법원이 대북 송금 실체를 인정한 거다. 이화영 지금 7년 8개월. 그러니까 대북 송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100억. 대법원 100억을 했다는 거잖아요.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쌍방울에서 돈 줬고 쌍방울이 줬고 이왕이 받아서 보냈고 이화영 받아서 보냈고 어? 이재명은 모른다 그러고 부지사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그러고 100억을. 아니 부지사가 이왕이가 지가 방북하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판결은 뭐냐면 오늘 나온 판결이죠. 예. 7년 8개월. 예, 7년 8개월은 사실상 이재명, 이화영이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법원의 확정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은 어떻게 대북 제재를 어긴, 유엔 제재를 어긴 사람이 돼요. 네? 저건 이제 형사재판소로 가야 될 건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니까 앞으로 아마 이거 가지고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눈물만 난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 믿는 게 하나님이 지금 한국 교회를 심판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결국 이기고 승리한 길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저는 하나님이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회개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들어서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광화문 애국 국민들로 하여금 그리고 정광훈 목사와 대국본과 우리 애국 교회로 하여금 이기도록 만들 거다. 저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들이 지금 미친 듯이 발악할 것이지만 예측이 되지만 그러나 결국 최정상에 가는 순간 그 순간이 또 거꾸러지는 순간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작용할 거라고. 이제 이재명이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죠. 감옥이 이제 마지막 유일한 길인데 본인 스스로 이렇게 셀프 사면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를 부르듯이 우리가 교회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면 마지막 때 늦은 빛 성령의 역사가 오듯이 예수님께서 한번 한국교회를 한번 또 한국교회가 회개한다면 근데 문제는 이번에 이재명이 대선 나오는데 호산나 그 회라고 호남권 중심의 우리 목사들이 이재명 지지한다고 또 발표했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이재명을 지지할까? 이제 이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정말 거기는 나하고 친한 사람도 있는데 총회장 선거 나왔던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그 지역 정서 때문에 결국은 고향을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번 한국교회를 들어 써주실 겁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과 우리 이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화문 식구들을 주님이 한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다고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 승리했다고 말하는 거죠. 저는 그 정광훈 목사님이 그 승리를 했다는 선포가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여건은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징조와 것들은 지금 대한민국 심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시급한 거는 이재명 민주당 법안 통과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는 다른 것보다 동성애보다도 중요한 게 종교적 차별을 두지 않는다 하는 이 부분. 그러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앞으로 유튜브 설교를 못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설교한 걸 유튜브에 올리거나 또 이렇게 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종교 차별되죠. 바로 거기에 이제 차별금지법 5항 6항에 의해서 처벌받는데 벌금형 정도가 아니고 징역형 갈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대교회 목사님들이 누가
자기 떠나면 진역 가면 교회가 무너진다 생각하면 누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게? 그러면 교회가 윤리 도덕 설교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복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못하고 그냥 착하게 삽시다. 좋게 좋게 지납시다. 감정 상하지 맙시다. 이런 윤리 도덕 설교로 가면 교회는 무너지는데,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복음 설교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면 하나님의 이 나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이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심정으로 저는 하나님이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을 거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국민 저항권으로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우리가 광화문에서 국민 저항권으로 싸운다면 우리는 2019년도에 조국을 몰아내고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지금 이제는 누구도 믿지 말고, 국민님 다 믿지 말고, 오로지 지난 대선 때, 지난 계엄 때 계엄을 지지하고 싸웠던 그 정신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제 이 차별금지법, 포괄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의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동성애자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안 주면 교단에서 결국은 이게 제재가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다 죽은 이 나라, 목숨이 거의 정말 끊긴 이 나라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이 소망을 우리는 잃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깨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 전광훈 목사님과 우리 광화문 모든 식구들이 이제 우리가 정렬을 우리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힘차게 싸우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 편 되시고 싸워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원장님 마지막 좀 뭐 하시고 싶은 요 총괄적으로 좀 요약해서 2분 남았거든요. 예, 지금 이틀이지만 지금 저들의 피시속도로 보수 세력 싹쓸이로 가고 있고, 지금 내란 특검법을 가지고 우리 보수 세력을 싹쓸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세력뿐만 아니라 애국교회를 아예 피를 말려 갈 것이고, 국힘당 해산까지 갈 겁니다. 홍준표도 이미 그걸 내다보고 하와이에서 안 오고 저 국힘당 해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읽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누가 싸우는지, 누가 신앙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싸우는지 하나님은 지켜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싸움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의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김병훈 목사님과 함께 승리의 길로 함께 걸어가겠다는 다짐을 오늘 드립니다. 오늘 이장로님도 뭐 긴 시간 이렇게 아주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상호 전망까지도 해주셨고 좋은 방송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6,700명, 제 예상은 한 5,500명 들어올 걸 예상했는데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한 7,000명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가 좀 암담한 현실을, 우리가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전 목사님 아직 살아계시고 그리고 애국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저녁 방송을 마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오며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들을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대장 되셔서 이 나라를 자유통일국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소화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재명에게 맡기지 마옵시고 주님이 직접 운행하여 주옵소서. 단잠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